안녕하세요. 보건선생님입니다. 원래는 여러분과 교실에서 1시간씩 1학기 동안 보건 수업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진주에서 코로나의 확산이 심해짐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먼저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건 교과서 받으셨나요? 이 교과서로 이제 저희가 함께 2학기 동안 건강, 질병, 응급처치 등에 대해서 재미있게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원래는 제가 첫 시간에 이제 저에 대한 소개도 해야 되고, 그리고 보건 시간엔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그리고 보건 시간만의 규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퀴즈를 통해서 재밌게 알아보고자 했는데,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그렇게 진행하지 못하게 된 점 정말 아쉽습니다. 이 보건 책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차례를 진행하게 될 것인데, 맨 처음 차례부터 오늘은 진행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된 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슷한 감기의 예방법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면 이 시국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먼저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책 28페이지를 함께 펴볼까요? 애치 훌쩍 감기 예방입니다. 여러분, 감기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를까요? 자,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아야겠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희 몸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름이 왜 코로나일까요? 이 돌개 모양이 왕관 같다고 해서 왕관의 라틴어인 코로나가 붙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외에 여러 가지 바이러스 형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를 감염으로 강타했던 사스, 에볼라, 메르스 같은 것들도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발생되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면 같은 바이러스인데 왜 병의 이름이 다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형이 굉장히 자주 돼서 그 변형되는 형태에 따라 일으키는 질병명이 다른 겁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019년에 변형이 일어난 바이러스 형태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키게 되면 바로 지금 유행하는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내게 되고 코로나의 임상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우리 몸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전염 경로는 바로 감염자의 침과 콧물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감염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손 씻기, 기침 예절, 그리고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등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이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게 되는 사람의 경우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리게 된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치료법보다는 예방법이 훨씬 강조된다고 알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오늘은 애치 훌쩍 감기 예방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감기를 똑같이 생각을 해도 될까요? 정답은 바로 세모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감기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의 형태가 좀 달라요. 바이러스가 같은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일으키는 증상들이 굉장히 비슷하고 그리고 우리가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 예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은 감기 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 둘 다 분리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교과서 생각 열기 부분을 함께 볼까요? 다음은 감기에 대해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두 맞는 말일까요? 날씨가 추우면 누구나 감기에 걸려요. 감기에는 치료약이 있어요. 감기약을 먹으면 빨리 나아요. 감기가 독해지면 독감이 돼요.
여러분, 감기는 왜 걸리게 되는 것일까요? 날씨가 추워서? 감기에는 치료약이 있을까요? 감기가 심해지면 독감이 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감기는 날씨가 춥다고 해서 무조건 걸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 감기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기에는 치료약이 따로 있을까요? 없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먹는 약은 이 감기 바이러스를 처치해주는 치료약이 아니라 우리가 콧물이 흐르면 콧물을 막아주고 기침이 나면 기침을 막아주는 증상을 완화해주는 약이 있을 뿐입니다. 감기가 심해지면 독감이 될까요? 아닙니다. 감기 바이러스와 아까 말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독감의 바이러스는 둘의 바이러스의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감기가 심해진다고 하더라도 독감에 걸릴 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흔하게 감기에 걸리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한가요?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기에 걸린 환자가 재채기나 기침을 했을 때 그 침방울들이 다른 사람의 눈이나 코나 입에 들어가게 되면 감기에 걸리기 쉽게 되고요. 또한 감기 환자와 손을 잡거나 특히 감기 환자가 콧물을 만진 후에 손을 잡게 되면 더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잠을 못 자고 운동을 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는 등 우리 몸의 면역력이 낮아지게 되면 감기 바이러스가 더 기세등등하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더 아픈 증상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일으키는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여러분은 감기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있었나요? 선생님은 기침이 나고 콧물이 나고 머리가 좀 아프고 열이 나고 목이 좀 아프고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은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싸우기 위해서 면역세포라는 애가 발동하게 됩니다. 이 면역세포 백혈구가 감기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과정에서 콧물이나 기침, 열, 목 아픔 등이 있을 수 있고 이 면역세포 백혈구가 감기 바이러스를 다 싸워서 잡아먹게 되면 감기에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증상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감기 바이러스, 몸이 알아채고 반응해요. 몸 밖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싸우며 여러 가지 반응을 하고 여러 증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리면 콧물과 기침이 나오고 코가 막히며 목이 아픈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고 열이 나거나 가래가 생기기도 합니다. 감기의 증상은 몸의 면역세포가 스스로 감기를 치료하는 과정으로 보통 7에서 14일 정도면 없어집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감기 증상은 우리 몸이 감기와 싸우기 위한 몸부림.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침, 열, 콧물 등의 감기 증상이 있을 때 기침과 콧물 등을 멈추게 하고 열을 내려주는 약을 먹습니다. 하지만 감기 증상은 우리 몸이 감기를 이겨내기 위해 싸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진료 없이 스스로 판단하여 감기약을 먹으면 오히려 감기를 악화시키거나 감기의 합병증을 모르고 지나쳐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감기 바이러스와 싸우는 백혈구는 체온이 올라가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근육을 떨어서 열을 만들어냅니다. 기침은 기관지로 들어온 바이러스를 백혈구가 잡아먹으면서 생긴 가래를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합니다. 코 안으로 침입한 바이러스와 함께 섞여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콧물이 나옵니다. 코가 점점 누렇게 변해가는 것은 일종의 염증 반응으로 바이러스와 싸우는 방어세포가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동영상 잘 보셨나요? 감기의 여러 가지 증상과 그 증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콧물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감기 바이러스를 콧물에 녹여서 좀 더 빨리 배출하기 위함이고, 가래도 마찬가지로 목 안에 있는 감기 바이러스를 가래 형태로 만들어서
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침은 이 가래로 만들어진 감기 바이러스를 더 빨리 쉽게 배출하기 위해서 기침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목이 아픈 것은 목에 있는 감기 바이러스를 면역세포가 싸우면서 일어나는 그런 과정에서 목이 좀 아프게 되는 겁니다. 또한 열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는 바로 우리 몸의 체온이 높아져야 이 면역세포의 개수가 많아져서 활동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 열이 나면서 이 면역세포가 많아지면 이 감기 바이러스를 좀 더 빨리 처치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증상들이 감기 걸린 환자에게 모두 다 나타나느냐? 그건 아닙니다. 개개인마다 이 증상들이 몇 가지씩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감기에 걸리게 되면 주로 열이 나고 또 목이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각자 개개인마다 나타나는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증상들을 미리 알아두시면 그 증상이 조금 나타났을 때 우리가 예방법을 시행해주면은 감기 바이러스를 좀 더 빨리 물리칠 수 있겠죠. 그와 관련된 내용이 바로 이 교과서 29페이지의 활동 1번 감기 위험 신호 알아보기입니다. 감기는 초기에 관리하면 굉장히 가볍게 낫기도 합니다. 따라서 각자 개개인이 감기가 걸리기 전에 어떤 신호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목이 굉장히 간지럽고 따끔따끔 거리게 되면 그 뒤에 바로 감기에 걸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목이 간질거리고 따끔거릴 때 바로 예방법들을 시행해서 감기를 초기에 잡아줍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초기 신호를 빨리 알아채서 좋은 생활 습관으로 감기를 초기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감기, 이렇게 하면 걱정 없어요 페이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열기. 감기는 약을 안 먹으면 7일 만에 낫고 약을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7일? 일주일? 여러분, 교과서에 이런 말이 있네요. 감기는 약을 먹으면 7일, 안 먹으면 일주일 간다. 7일과 일주일은 동일한 시간이죠. 이 말의 뜻은 감기에는 특별한 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기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백혈구가 감기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휴식을 취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감기의 관리와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충분히 휴식하고 수면을 취해요. 충분히 휴식하고 수면을 취하는 것이 왜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일까요? 바로 충분히 휴식하고 수면을 취하게 되면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량이 작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체력을 회복해주고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이 방법이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번,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어요. 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우리 몸이 감기에 걸리게 되면 소화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를 좀 더 도와줄 수 있고, 또한 우리 몸의 에너지 생성을 도와서 이 감기 바이러스를 빨리 물리칠 수 있게 되겠죠. 3번, 외출할 때 따뜻하게 입어요. 외출할 때 따뜻하게 입으면 좋은 점은 바로 우리 몸의 체온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 몸의 체온이 높아지면 백혈구라는 면역세포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 면역세포가 굉장히 많아지고 힘이 강해져서 이 감기 바이러스를 처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한 체온이 높아지면 에너지 소모량이 낮아져서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여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4번,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요.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이유는 바이러스와 노폐물을 묽게 해서 빨리 배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감기에 걸리면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주면 좋습니다. 또한 목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마심으로써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것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5번. 교실에 있을 때 창문을 열어 환기해요. 교실에 감기 환자가 있으면 감기 환자가 내뱉은 타액들이 교실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떠다니게 됩니다. 그럴 때 환기를 해주면 공기 흐름에 따라 바이러스도 함께 흘러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확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6번.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해요.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스크의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었고, 또한 이 마스크는 우리 생활 속의 필수템으로 정착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감기도 우리의 타액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통해 감기 환자의 타액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7번.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을 가리고 기침하기. 이것은 우리가 기침 예절로 다 함께 배웠었죠. 옷소매를 이용해서 기침을 하게 되면 나의 타액이 다른 곳에 퍼지지 않고 나의 옷소매에 퍼지기 때문에 권장드리는 자세입니다. 그러면 왜 손으로 막아서 기침을 하면 또 안 튀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으로 막게 되면 손에 타액이 다 묻게 되고 제대로 씻지 않게 되면은 이 손에 있는 바이러스가 여기저기 떠다니면서 더 전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옷에다가 기침을 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겠습니다. 8번. 가장 중요한 손 씻기입니다. 손 씻기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9번.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 먹기. 비타민은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로서 또한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먹으면 감기 바이러스를 좀 더 쉽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 집에 들어오면 깨끗하게 씻어요. 바깥에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를 몸에 묻히고 오게 되고 그 상태로 씻지 않고 잠을 자게 되면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올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따라서 집에 들어왔을 때 몸을 깨끗하게 씻음으로써 이런 바이러스들을 다 떨쳐내게 되면 감기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겠죠. 여러분, 아까 말했던 8번 손 씻기에 대해서 오늘 되게 중요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손 씻기의 방법에 대해서 다 기억하고 실천하고 있나요? 제가 여러분들께 손 씻기의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는 물과 비누가 있다면 흐르는 물과 비누로 씻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흐르는 물과 비누로 씻을 수 없는 환경일 때는 이 손소독제를 이용해서 손을 씻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손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를 손에 묻혀올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습관적으로 눈을 비비거나 코를 후비거나 입술을 만지거나 손톱을 물어뜯는 등의 행동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우리의 점막으로 들어와서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손을 굉장히 깨끗하게 씻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작은 별 노래 아나요? 반짝반짝 작은 별. 이 노래가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면 30초가 됩니다. 우리 손은 30초간 씻어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처음 적응이 되지 않는다면 마음속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천천히 씻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손 씻기의 방법은 총 6단계입니다. 이 6단계를 머릿속에 기억해서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생활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손바닥을 비벼줍니다. 그 다음에는 손등을 비벼줍니다. 그 다음에는 손가락 사이를 두 손을 껴서 손가락 사이를 비벼줍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곳은 바로 이 손끝이 잘 씻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두 손을 모아서 손끝을 비벼줍니다. 그러면 다 씻겼을 것 같지만 항상 확인해보면 이 엄지손가락들이 잘 안 씻긴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엄지손가락을 감싸쥐고 돌리면서 한 번 더 씻어줍니다. 그 다음 마지막 6단계는 바로 손톱 밑입니다. 손톱이 긴 경우에 특히 손톱 밑이 잘 안 씻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톱을 이렇게 세워서 손바닥에 긁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깨끗한 손 씻기 6단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손소독제로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독제를 짠 후에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그 다음에 두 손 모아서 손끝, 엄지손가락, 손톱 밑, 이렇게 하면 깨끗한 손이 완성됩니다. 여러분도 이 6단계를 집에서 실천해 보면서 손 씻기 6단계를 내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봅시다. 올바른 손 씻기는 가장 기본. 손 씻기만 잘해도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을 제대로 씻지 않으면 상당수의 세균이 손에 남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손 씻기 6단계를 잘 실천하고 손을 자주 씻어야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나 벗은 후에도 손을 꼭 씻어야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감염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경우에도 손 씻기가 중요한 예방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누로 손을 씻는 동안 비누가 바이러스의 막을 녹여 파괴시키기 때문에 손을 통한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올바르게 손 씻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요. 두 번째는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주세요. 세 번째는 손가락 사이사이를 깨끗하게 문질러주고, 네 번째는 두 손을 모아서 마주잡고 문질러주세요. 다섯 번째는 엄지손가락을 뱅글뱅글 돌려서 깨끗하게 해주세요. 여섯 번째는 손톱 밑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이런 6단계를 다 하면 우리 손이 깨끗하고 병균도 없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애취, 훌쩍, 감기 예방에 대해서 모두 배워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과서 31페이지 정리하기의 OX 퀴즈를 풀면서 오늘 단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기 1번. 콧물은 코 속으로 들어온 바이러스를 녹여 몸 밖으로 밀어냅니다. 정답은? 동그라미. 콧물은 코 속으로 들어온 바이러스를 녹여서 몸 밖으로 밀어내기 위한 작용이라고 하였습니다. 2번. 가래는 면역세포와 바이러스가 싸운 결과물로 생긴 분비물입니다. 정답은? 가래는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면역세포가 싸우면서 생긴 분비물이 맞습니다. 3번. 감기 바이러스와 싸우는 적혈구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 열이 납니다. 정답은? X입니다. 감기 바이러스와 싸우는 혈구는 적혈구가 아닌 백혈구입니다. 적혈구는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피가 나면 그 보이는 빨간색 혈구가 바로 적혈구이고요. 이 백혈구는 하얀색으로 바이러스나 세균 등을 처치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백혈구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열이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4번. 목이 아픈 것은 목 안으로 들어온 바이러스를 잡아먹어서 생기는 작용입니다. 정답은? 동그라미. 바이러스가 목 안으로 들어왔을 때 백혈구가 바이러스를 싸우면서 생기는 것이 바로 목이 아픈 인후통 증상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감기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감기는 어떻게 걸리는지, 어떤 증상들이 있고 그 증상들은 왜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 감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과 감기에 걸렸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감기의 예방법과 관리법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법과 관리법과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생활 습관들을 다 기억하고 행동함으로써 감기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리칠 수 있는 날이 금방 올 수 있게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